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인공위성 하나하나마다 데이터 센터 서버를 하나씩 넣어서 그럼 이제 한번 올리면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돌거든요. 돌고 있는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 하나씩 붙잡아서 연결해 주는 방법,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주에서 누군가가 센터를 지어줘야 됩니다. 우주 반도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진공인 상태이고 고순도의 또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반도체가 유력한 이제 넥스트 산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X가 100만 개 위성을 쏘아 올려갖고 우주에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야죠. 가능성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100만 개씩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비용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인데 그 비용 대비 우리가 수익성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백만 대의 인공위성 하나하나마다 약간의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를 하나씩 넣어서 인공위성 하나씩 올리고 그것을 지구주위 우주에 막 몇백만 개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지구 환경이 너무 어지러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냥 쓰레기 별들이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통신 서비스라는 스타링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이것 좀 지구 밖의 우주를 관측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 번쩍번쩍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그거 문제 해결하기도 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대안으로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주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센터를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너무 비싸죠. 그거를 저희가 또 해낼 수 있다라고. 로봇 위성이 가서. 로봇 위성이 그것을 저희가 또 해낼 수 있다라고 저희의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어떤 그런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주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우주 공장을 짓는다면 저희의 로봇 위성에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는 이거 무슨 그 풀스택 하나만 해도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주에다 올립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올라갈 때 한두 개 정도만 올리고 그럼 이제 한 번 올리면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있는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 하나씩 붙잡아서 연결해 주는 방법. 국제우주정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커다란 것을 지상에서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조그만 이렇게 그 파트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조립을 했는데 과거에는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서 거기에 타고 있던 우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우주복 입고 하나하나 유영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로봇 위성이 해내겠다라는 거죠. 다 저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정말 100만 개 쏘아 올리면 김 대표님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상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누군가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스를 해줘야 되고 그 서버가 어쨌거나 막 가동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또 교체해서 또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론 머스크 만나러 가셔야 되겠네요. 조만간에 만날 예정입니다. 해동 머스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도 여기에 관심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 우주 AI 경쟁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 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 시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런 어떤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을 또 목표로 해서 이제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뛰어들지 않습니까? 지금의 뉴스페이스 시대는 돈이 된다 싶으면 누구나 먼저 우주로 올라가서 보이는 것이 선점을 할 수 있는,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누가 자본을 안정적으로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우주로 가서 처음에 100%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인 자본을 충당해가지고 조달해가지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올라가서 작동을 하다가 고장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미국의 무슨 로켓 회사 하나가 올라가다 터졌죠. 예, 뭐 사실은 뭐 그런 일이 다반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하시는 워커리 인 스페이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가 핵심 위성 보호하는 어떤 이런 그 민간이지만 그런 어떤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만드는 로봇 위성을 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서비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민군 겸용 이중 용도 기술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뭐 듀얼 유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 그러는데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떤 고객 위성을 상대로 쫓아가서 붙잡아서 저희가 생명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 적국 위성에 쫓아가서 근처에 가서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위성이 올라가서 이렇게 미사일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요. 근처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상대방 위성을 방해할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서 상대방 그냥 안테나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리하는 것 대신에 고장난 안테나를 수리해줘가지고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중국하고 하고 있어요, 이걸. 네, 중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하고 미국의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가 이미 이쪽 분야를 차세대 국방 우주 기술로 이렇게 지켜보고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기조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국방 우주 분야에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많은 얘기를 하고 가셨고요.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의 민간 기관인 KT셋에 민간 위성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명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국방 위성이 혹시라도 수명 연장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면 민간 위성의 수명 연장을 하고 있다가 국방 위성에 저희가 다가가서 우리나라 국방 위성의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쓴 반도체 주권 국가에도 제가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우주군 창설을 해야 된다. 한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주군을 창설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로봇으로 하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앞으로 이 10년 뒤에 이 우주 산업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네. 지금 뭐 달에 다시 미국이 인간을 보낸다라고 하고 있고, 뭐 조만간 한 1, 2년 이내에 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화성에 사람을 2030년 이전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약간 좀 이제 좀 틀었죠. 달에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달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기지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주지를 만들겠다라고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또 화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 20년, 30년 뒤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은 뭐 10년 내외에 달에 이제 사람이 뭐 몇천 명이 살 수도 있고요. 뭐 한 15년 이내에 화성에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달에 사람이 가서 지구하고 이제 뭐 통신, 뭐 인터넷을 또 연결해가지고 달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화성에 가서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게 뭐 50년, 100년 뒤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달에 이제 땅 사러 가게 생겼네요. 지금도 달에 그 땅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달 착륙을 시도하는 것도 거기 가서 그 나라의 국기 깃발을 꽂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영토를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영토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자기가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가서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봉이 김선달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겠네요. 예. 두 번째는 그 내 땅이야라고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은 내 거야라고 이제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많이 키워주셔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제 항우연이라든지 정부 연구소에 큰 예산을 줘서 우주 개발을 해보라라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고요. 그 예산들의 대부분을 이제 연구소가 쓰면서 그 일부의 예산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예산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형상이냐 그러면 이제 뭐 과거의 올드 스페이스 범주 안에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패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죠.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의 문제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정부 예산으로 그게 이제 당장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없는 분야는 여전히 정부가 일정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저는 뭐 한 4대6 또는 뭐 5대5 정도 지금까지의 예산의 100 중에 지금까지 한 90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5대5 정도? 스타트업의 5가 가야 된다. 이 주장이시죠? 맞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제 작은 기업들이 왜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개발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요.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하는 게 그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 바이오 산업 이외에도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라는 이제 그런 분야도 이제 요즘 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주 반도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상보다 그러니까 진공인 상태이고 지상의 환경에서 이제 반도체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청정실이 굉장히 굉장히 그 고순도의 그게 필요한데 우주 공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 비용으로 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불순물을 약간 섞여가지고 만드는 반도체도 있고 굉장히 순정의 어떤 그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웨이퍼를 깎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균질하게 그런 어떤 액체를 골고루 이렇게 그 도포시키는 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주 공간에서는 그런 것을 균질하게 굉장히 고순도의 또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반도체가 또 굉장히 유력한 이제 넥스트 산업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주 공장이라는 것을 건설을 해서 우주 의약품도 만들고 또는 이제 뭐 스페이스 팜이라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농작물을 만드는 것. 그것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달에 간다 사람이 화성에 간다. 달 화성에서 사람이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구에서 만든 작물을 우주로 가져가가지고 바로 또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 공간에 날아가는 우리 택배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 우주 환경에 강인한 어떤 우주 식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우주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구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또 유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먹는 뭐 이렇게 튜브로 짜서 뭐 그거를 지구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보다 우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자생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니까 그렇죠. 그 대신 그거는 조금 이제 우주 인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겠네요. 앞으로 우리 워커린 스페이스가 10년 안에 이것만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희 분야 우주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우주에서의 AS 회사, 우주에서 메인터넌스 하는 회사로서 글로벌 탑3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급 자동차를 동네 아무 정비소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증받은 정비소, 믿을 만한 정비소에만 우리가 맡기듯이 앞으로 10년 안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 공간에서 AS를 받기 위해서 또는 메인터넌스를 받기 위해서 AS 센터를 찾을 것인데 우주에서 저희 워커린 스페이스가 세계 적어도 세 번째 안에 손꼽는 탑3에 굉장히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탑3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년 안에 달나라에 인간이 산다. 오늘 제가 김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해 본 일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주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또 영역을 제공해 줄까? 지금 이미 바이오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하는 것이 지상에서 실험하는 것과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이거는 이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거고요. 우주 반도체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해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 머리에 팍 꼽혔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장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AI 팩토리,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팩토리로 넘어가는 바야흐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테크토크 13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